여러분 안녕하세요. 갱유입니다. 예. 저 슈가예요. 예. 슈가인데 슈가가 너무 짧아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해서 이틀밖에 일요일까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먼데 못 가고 내일 주말에 조금 가까운 곳에 우리 아저씨 벗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펜션 들러서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기로 했어요. 하루만 1박 2일만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영상 못 올릴 뻔했는데 사실은 오늘 가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변경이 돼서 내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영상을 찍어드리고 내일 떠나려고. 저는 가까운 곳으로 가요. 여기 바로 옆 동네 강화로 갑니다. 예. 우리 강화 상당히 좋아요. 그 강화 굉장히 드라이브하기 좋고요. 이렇게 서울 근교에 이렇게 가까운 그런 우리 자연과 강원도 느낌이 나는 곳이 있는 것이 강화잖아요. 예. 참 좋습니다. 원래 강화가 옛날에 저희 경기도 김포였는데 그 강화 시민들이 투표하셔가지고 검단하고 해가지고 인천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뭐 오래전부터 저희 옆 동네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미리 영상 찍어드리고 휴가가 짧은 게 저희가 주 근무 시간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요일을 반나절만 근무하거든요.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는 쉬거든요. 4주간 그래서 시간이 많이 휴식 타임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쉬는 날이 많아지다 시간 타임이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휴가 막 5일씩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좀 그러네요. 거기다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조금 줄여 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월급이 좀 안 올라도 뭐 어쩌겠습니까? 근무 타임이 줄었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건 이해하겠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도 걱정이에요. 예. 그래도 저는 시골이니까 저는 에너지 채굴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일반 서울에서 모든 거 다 사 먹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노동의 대가는 좀 걷어드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 힘드시겠어요. 예. 우리 모두 잘 이겨냅시다.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 이 세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이거를 학문적으로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제가 평생 겪었던 과정, 내가 본 제3의 눈으로 내가 경험한 판타지 세상의 마블 세상의 것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이건 보지 않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추측만 갖고 이럴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점점 나가지면서 제가 다른 각성 가정의 책들을 경전 책들을 보면서 또 비교하면서 또 저와 또 껴 맞춰 가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제가 이제 불교 화엄경 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각성 가정 이야기를 저의 현상에 빗대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저번에 수요일 날 올린 것은 도깨비 과정, 천왕, 사천왕성, 사천왕 과정, 이 도깨비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도깨비 과정은 구차크라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시작되고 몇 번의 도깨비를 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담대하게 멋지게 물리치면 나중에 나한테 영성의 비서로 아주 똑똑한 부대로 선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3의 눈이 처음에 열리면 굉장히 많이 혼란해요. 막 이상한 것들도 보이고, 막 이상한 사람들도 보이고, 이상한 괴물들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이 호법신 과정 중에 1차 과정, 수미산 사각 포인트에 있는 부처께서 이렇게 그, 그 괴물들을 벼슬을 주고, 네 곳을 수미산 네 곳을 내 문을 지키게끔 해놨잖아요. 동서남북. 그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인간계의 모든 공포와 모든 그런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의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누구나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갑자기 뭐가 막 세상에 보이고 막 뭐가 들어오고 막 이명증에 막 뭐 이상한 거 보이고 막 무섭고 공포스럽고 막 정말 이런 그 차원계에 들게 되면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드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 과정이 바로 이 도깨비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내면의 나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이겨내시면, 그리고 그것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두려움이라든지 공포, 그런 부정의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름다운 거 많이 받고, 좀 가끔 무슨 뭐 저금령들한테 한 두세 번 공격은 받았는데 다 이겨냈고요. 그것도 다 그 가위 눌리듯이 그렇게 오는 적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그 사기에 공격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모든 것은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자신을 믿으시고,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쉬었다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평심의 중간점에 의식을 두도록 노력하시면 차원 상승은 순조롭게 올라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1차 과정 그 네 곳의 동대문 호법신 중에 그 천왕, 사천왕은 바로 도깨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드릴 것은 이제 원래는 화엄경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 그 화엄경에 보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청룡팔부가 원래 내려가는 게 이제 그 천왕 천신들하고 네 개의 천신들하고 용 두 마리랑 황룡 청룡, 그다음에 아수라, 그다음에 야차도 도깨비예요. 그다음에 가루라는 주작하고 봉황을 말하는 거고, 긴나라는 유니콘하고 이 선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사람. 그다음에 건달바 독수리 에너지체 를 말하는 거고, 마하우라가는 바로 쿤달리니를 의미를 하는 거고 나가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천신, 용, 아수라, 야차, 가로라, 긴나라, 건달바, 마하우라가 이런 식으로 소개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거꾸로 보셔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래는 쿤달리니가 먼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달바, 김나라, 가로라, 야차, 뭐 아수라, 그다음 이제 용, 그다음에 천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그 공부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내려간 사람이니까 사실 거꾸로라기보다 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저는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저의 그 사스라가 먼저 열린 하늘꽃이 먼저 열린 저의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요것이 그 청룡팔부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 순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드려보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을 하면은 원래 쿤달리니 나가족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달바가 언제드나 긴나라, 뭐 그 다음에 봉황, 주작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이제 거꾸로 간 사람이니까 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지인 공부를 하셔서 지인 각성자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를 좀 거꾸로 되짚어 가시면 조금 도움 되실 거고, 우리 사스라라 하늘꽃이 열린 분들은 저의 얘기를 참조하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과정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팔호법신 중에 야차가 드는 시기 말씀드릴게요. 예. 청룡팔부 부분 중에 야차, 용 다음 단계로는 야차입니다. 예. 야차는 사실 도깨비예요. 천신왕 중에 사천왕 중에 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야차 과정은요, 이 저 같은 경우 야차로 넘어갈 때, 제가 전신 후광배, 골드 후광배가 든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 육식했거든요. 네. 원래 후광이 들 때 뒤에서 한 번, 앞에서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저도 그런 과정 겪었고, 저 같은 경우는 뒤로 이제 후광이 이제
먼저 전신 골두광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지구에서 견성 과정 마치고요. 제가 굉장히 괴물스럽고 용맹스럽고 전사스러웠습니다. 웬만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불보살지 엄청난 공력 파워짓을 했고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우주로 다시 나아가서 신의 그 12차크라 이상 15차크라가 돼서 이제 다시 키워지는 과정을 제가 갔으니까 그런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차 과정이 들면 이때가 육식이 허용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봉황 1단계예요. 예. 봉황이 뭐예요, 여러분? 봉황이 새들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봉황이 용도 먹어치우는 봉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황룡에 있던 사람이니까 저는 봉황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봉황이 들게 되면 바로 야차와 같이 옵니다. 육식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도깨비는 인간계와 영계와 중간점에 있으면서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신령스러운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강력한 도깨비 파워 권능을 갖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봉황으로 이제 그 봉황 1단계에 들어가지는 저는 서양체니까 아미타불체니까 저는 이제 관세음 보살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인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미산에 사천왕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천왕들이 귀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계의 귀신들. 예. 그래서 이 굉장히 포악스럽고 흉폭하고 광폭하고 막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런데 이 저금령들인데 이 인간계형 권속들이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그 공포라든지 두려움, 포악성, 그 다음에 그 인간의 그 부정적인 마음, 우리의 그 맑은 마음을 굉장히 막 계속 부정적으로 희망적이지 않게끔 끌어내리는 이런 그런 산물들이잖아요. 건석들이잖아요. 그 샤머니즘의 산물들이죠. 예, 예. 그런 계통을 믿는 분들한테는 그런 계통의 산물들이고 저는 이런 거 자체를 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보는 시야, 생각하는 시야에 따라서 나에게 현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샤머니즘의 산물들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제가 제3의 눈을 통해서 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이 부처님이 이제 이들을 수미산 천왕으로 끌어들인 이유는요, 이 저금령 인간계의 이 에너지체들도 그 수련과 수행을 잘 하면 차원 상승을 해서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사실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예, 겁먹지 마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끌려가지 마시고. 어쨌든 뭐 부처님은 그 모든 공포와 그 나의 내면에 우리 그 각자의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이겨내는 용맹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 예. 굉장히 용맹스러운 분이었던 거죠.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부처님은 또 옛날 샤머니즘 시대 사람이니까 더 얼마나 샤머니즘적으로 그 힌두교의 귀신들이 부처님을 와서 괴롭혔겠습니까? 예. 저는 마블 캐릭터로 왔는데, 예. 그 부처님은 옛날에 그런 귀신 형상의 모습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런 공포, 두려움, 무서움 속에 떨치고 일어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련자 자신의 내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러고 재밌는 마블 시리즈 영화, 판타지 그런 거 많이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막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림 그려서 올리고 뭐하고 막 이러니까 저보고 그런 보여지는 상에 취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 절대 그거에 취하지 않았고
평생 여러분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살아보십시오. 저 굉장히 진짜 공룡 길들이기 그런 거 전 기본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런 거 평생 보고 살아보시고 그냥 재밌어요. 저는 즐기면서 살거든요. 그거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나의 인간계는 인간계의 삶이거든요. 또 열심히 인간계 삶 살아요. 지지고 볶고 감정 표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취하진 않았어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이유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냥 맨날 보고도 그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제각성 가지면서 저와 같은 천인 이런 사스라라가 먼저 열린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좀 많이 저번 영상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병자로 예, 우울증 환자들로 환각 환자들로 근데 아니거든요.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 제가 바로잡기 위함인 거고요. 그런 속에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저 보시고 힘받아서 힘내시라고 그래서 영상 올리는 거고 그림도 제가 원래 옛날 우리 엄마가 저희 친정집이 몇 년 전에 불타 없애셨거든요. 10년 전에 불이 타가지고 거기 저 그림 많아요. 옛날에 조그맣을 때부터 제가 차원계에서 보았던 거 그림으로 그렸던 거 많이 있거든요. 그림 책자가 있는데 몇 권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집을 불태워갖고 다 타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 사진마저 거의 다 없어졌을 정도로 저희 집이 불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저 옛날에도 그림 그런 거 내가 보고 많이 그려놓은 거 있어요. 막 왕자님, 공주님 같은 그런 모습들, 뭐 아무튼 그런 거 많이 그려놓은 거 있고요. 지금도 바로 그때 어렸을 때 하던 거 그냥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본 거, 절대계에서 내가 본 거, 천상에서 주신 그런 메시지 같은 거라면 메시지고요. 재밌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보았던 과정들을 다 이렇게 알려드리진 못했고 지금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오늘은 이런 거 보고 이런 것을 알아차림했다라고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잘난 체 하려고 여러분들께 그 상에 취해서 그러는 사람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깊이가 깨달음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딴 데로 샜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모든 공포로부터 이겨내고 자신의 수미산에 이 아이들을 이 도깨비들을 괴물들을 천왕으로 앉히는 그런 내면의 강력한 완전히 멋진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야차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의 각성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흰 봉황으로 1차 과정을 한번 겪거든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이트 봉황이에요. 예, 남자분들은 좀 색깔이 오색 찬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주로 이렇게 봉황이 되고 나면 우주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셔서 다시 우주에서 다시 키워집니다. 시리우스 A 별로 가서 금성으로 갔다가 시리우스 A 별에서 다시 7천사 아기 천사로 키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야차 과정이었고요. 육식을 허용하는 과정이고요. 예. 이때는 이제 봉황이 되면 야차가 되고 나서 이 야차가 됨과 동시에 봉황이 되면서 머리에 빨간 봉황의 구슬을 저는 2개로 커다랗게 구체를 달았거든요. 예. 어쨌든 이때 12차크라 넘어서는 거고요. 15차크라 가까이 되는 거고 이때 15차크라를 넘어서게 되고요. 이때 진정한 신의 반열에 우주의 신 반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차가 들기 전에는 비건식을 시키거든요. 예. 각성 중에는 에너지의 원리와 에너지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들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육식을 제한시켜요. 예. 예. 에너지를 원리를 아는 과정이고 저는 재각성 하면서 2년 넘게 그렸고요.
옛날에 제가 23살까지 24살까지 저 고기 안 먹었어요. 순대도 안 먹었고 저는 오롯이 그 배추김치하고 흰쌀밥만 먹었어요. 예. 저 굉장히 편식 심했어요. 다른 걸 먹으면 쏴대는 통에 장이 약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각성자라서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결혼하면서 24살에 큰아이 가지면서 그때 저를 돼지고기를 제일 첫 번째 먹게 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각성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육식을 저한테 자연적으로 제한을 시켰던 거죠. 예. 지금도 또 제각성 몇 년 전에 2019년도 차크라 깨지면서 다시 제각성 또 그 주기 전 주기서부터 괜히 고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먹고 싶지도 않고 입에 대면 쓰고 이런 과정 2년 넘게 그러했고요. 모든 음식이 써지고 국한적으로 제한적인 음식만 맛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저는 흰김치, 배추김치 많이 먹었고 차크라 색깔별 야채들이나 과일 좀 주로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식생활을 몇 년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몸을 좀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육식도 카르마를 쌓는 거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야채 먹는 것도 다 생명을 우리가 카르마를 쌓는 부분인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더 힘들어지고요. 몸에서 비건식을 시키면 비건식 하시고 육식을 시키면 육식을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육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단백질 섭취해 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육식은 하긴 합니다. 하는데 닭고기는 이제 좀 덜 먹어요. 사실 옛날보다는 날개 달린 거라. 그 다음에 그 소고기도 좀 더 덜 먹고요. 모임 있을 때 먹고 제가 유튜브에 가끔 재미로 올리긴 하는데 먹긴 먹는데 이렇게 영상 찍고 막 그렇게 막 그 전처럼 그러진 않아요. 먹는 건 돼지고기는 좀 많이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저희 같이 아스트랄체 사람들은 그 돼지고기의 그 기름이 상당히 중요한 정화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에너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좀 먹게 하고 뭐 오리고기 이런 거 되게 싫어졌어요. 사실은 그냥 먹어요. 필요할 때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먹긴 먹는데 그런 식으로 좀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이제 제한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의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먹을 때는 정말 마음이 고마운 거거든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먹게 되면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분들 눈치 못 채게 마음으로 말하면서 먹어요. 고마워, 감사해. 내가 이거 먹고 더 좋은 곳에 많은 사랑의 에너지 보낼게. 이러면서 먹고 그날 저녁에는 요가하면서 요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뭐에게 오늘의 나의 명상을 보냅니다. 이러면서 저는 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이 순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요, 굉장히 안 감사한 게 없어요. 예. 이 오는 진짜 음식물 이 물 하나에도 안 감사한 게 없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차가 되는 과정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지 관대보살이 되는 그런 과정, 오른쪽에 에너지체가 생기는 과정, 1차 과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구에서의 천왕 과정에서 에너지의 차원 상승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그 과정 또한. 그래서 지구에서의 성장 과정, 저차원의 3, 4차원의 성장 과정을 마치니까 5, 6차원으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우주로 올라가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 시리우스 A 별자리로 가서 성장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봉황 등각이 이제 육육 과정이 이제 1차 과정이 들어가지는 거고, 이 야차가 들어와야만, 왜냐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커요. 엄청 커요, 여러분. 육체가 약하신 분들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저도 작년에 여름에 한번 쓰러졌었어요. 저 엄청 몇 년, 수년 잘 버티다가 이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 육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하단 과정 마치고 지구 어머니 그 가이아로부터 생명의 물 받아 들고 우주로 나가는 성장하는 진정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경험하는 중간 단계가 바로 이 야차 과정인 거예요. 육식을 허용받는 시기.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고 포악하고 굉장히 그 슈퍼마블 스타처럼 그런 과정인데, 이때 이 에너지를 여러분 그 불보살하는 짓에 많이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 정말 멋진 영체로 성장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에너지 수채, 이때 저도 재작년 여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해가지고 간 수치가 2020년도에 좀 올라가고 장난 아니었어요. 이때 제가 야차 과정 들고 봉황 과정 가면서 봉황 용을 뭐 잡아먹는 에너지체인데 이 에너지를 내가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골도 후광 들었고 후광까지 달고 있지. 엄청났죠. 몸이 엄청 뜨겁고. 어쨌든 제가 그 육식 허용하는 시기 말씀드릴게요. 재견성 후 2년 만에 치킨 맛을 느꼈다. 동족을 먹었다. 이때 처음 육식을 제가 시작했어요. 2011년 4월이었어요. 이때 상황 말씀드리면, 개자리 별들이 보인다. 나는 아직 큰 개자리 별들, 시리우스 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시리우스에서 성장 중이다. 이제야 창조주 우주 아버지의 발목에 있다. 창조주 우주 아버지 무릎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허리, 그리고 어깨 등 아버지의 백회까지 올라서야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 39차원이었는데요. 은실버 차원이었고요. 이때 육식 허락했어요. 이 은실버 차원, 이게 뭐냐면 제3의 눈 색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색깔이 그 빨간 눈이면 빨간 눈,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흰 눈이면 흰 눈, 그 차원으로 들어가지는 경험을 하는 거기가 게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39차원이었는데 은실버 차원을 들어갔어요. 은실버 빛나는, 이때 육식이 허락됐고, 오늘은 동죽을 먹었다. 치킨 2년 만에 맛있게 치킨 맛을 느꼈다. 그전에는 제가 치킨 저거 몸짱 굉장히 추종하던 사람이라서 닭가슴살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2년 동안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재견성하면서 가장 먼저 끊게 된 것이 닭가슴살이었는데, 운동인 인생에서 닭가슴살은 정말 주식이었다. 닭가슴살하고 계란이 저한테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내천자 유지하고 멋진 근육, 애플립 이런 거 집착했었어요. 제가 보여지는 삶에 좀 집착했던 거죠. 내면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내가 그 외면에 치중했을까요? 젊으니까. 이 잘못된 생활은 재견성하면서 닭고기가 가장 입에 쓰고 무엇보다 육식을 하면 죽은 그 동물들의 얼굴이 보여서 더 미안하고 반성하고 죄 짓는 느낌이 들어서 더 못 먹었어요. 뭐든지 써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맛있던 그 비싼 한우 소고기도. 그리고 하단 엉덩이 이상근 통증, 닭가슴살로 쌓인 이 에고와 살생 카르마 통증이 탁기로 엉덩이 이상근에 쌓였다. 아직도 자꾸 운동을, 제가 이때만 해도 계속, 지금도 운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엉덩이 이상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카르마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애플립에 쌓인 저의 그 집착증이 카르마로 온전히 그 살생으로 다가왔죠. 이것을 이제 저를 이제 다시금 2년 만에 육식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의 이제 그 애플립에 쌓인 그 카르마를 이제 용서해 주셨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2년 만에 치킨이 입에 맛있었어요. 이제 견성이 3차 과정이 봉황이 돼서 끝난 건가, 그런 건가, 아니면 낙마한 건가. 왜냐면 제가 다시 야차처럼 육식을 허용해주고
굉장히 공력 파워가 세졌거든요. 장군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괴물처럼 그 천왕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도깨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낙마했나 이제 이런 생각마다 제가 들었었어요. 예, 이 육식 허용해 주면서 그래서 뭐 낙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뭐 인간으로 살아도 더 좋지. 뭐 저는 이렇게 마음 편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반신반인도 좋고 뭐 그 어떤 삶도 다 좋다. 나는 이렇게 저의 내면에 나한테 말을 해줬고요. 이제야 다시 돌아서 제자리에 내가 되었나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막 그 즐거워했고요. 어쨌든 뭐 이때 39 차원에서 원실버 게이트에서 그 39 차크라 차원에서 육식을 허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어느 단계로 넘어가시면요. 40 차크라로 넘어가지는데 여기는 그 갈색 게이트예요. 갈색 게이트. 예, 갈색 게이트를 날아가더라고요. 예, 땅 색깔 게이트를 황토색과 갈색, 나무색이 겹쳐 있는 그런 조론 게이트를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인간 38번 차크라 빨간색 지구 어머니와 우주 내가 확실한 연결 봉황의 소년이다. 이때 제가 16살 봉황으로 태어났던 시기였고 39 차크라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은실버튼 광차원이고요. 치킨 2년 만에 맛있게 먹었다. 이것은 육식을 허락했다. 이때가 제가 야차가 드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40번째 차원은 갈색이었다. 나는 3차 견성 20대 초반이 되었다. 젊은 아가씨. 이게 이제 절대에서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자각몽에서 저한테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나는 3차 가정 20대 초반이었다. 젊은 아가씨다. 침대 매트리스만 들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했다. 고등태비 고양이를 키우는 젊은 남자의 집에 새를 들어가게 됐다. 눈칫밥 입성을 했다. 새도로 사는 거다. 그런데 이 인간이 그도 절대계 신이거든요. 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저를 지낼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도 싫었던 거예요. 저도 거기 들어가기 싫었지만 서로 싫어해요. 신도 신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양이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고양이가 있다는 거는 그분이 나보다는 좀 더 성숙한 그 신의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성자에게 고양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의 연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자신과 제가 이제 동거나 연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기 새 들어가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빈털터리의 소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펼쳐나갈 나의 우주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태에 있던 거죠. 그 남자 집에 어쩔 수 없이 지내야 한다. 처음에 매트리스를 그 집 부엌에 깔았는데 그 집의 고양이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나에게 와서 잔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나를 싫어한다. 예. 그럼 지가 매미 곱던지 방도 안 마련해 주면서 이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신여자랑 데이트를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나만의 공간을 찾아야겠다. 굉장히 넓은 집이었는데도 그 사람의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을 열어봤더니 그 집은 그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이었는데 이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 신도. 그래서 그 사람 그 방을 하나 여니까 옛날 가구들이 그 집에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와 가구와 살림 도구들이 그 창고처럼 쓰이는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저에게 그 젊은 30대 여성분 스승님이 항상 쫓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제 말했어요. 나 이 방 쓰면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장롱들 중에 그 한 칸에 짐을 넣고 살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그 스승 여성 그 스승님께서 그래 그러라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분의 부모님의 장롱에 그 안에 저의 이제 제가 독립하면서 가져 나간 저의 보따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 장롱에 저런 갈색 장롱에 막 다 쳐넣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장롱 사각틀 안에 나의 인간계의 에고, 옷은 옷까지 뭐예요? 이 옷까지나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거 다 에고 덩어리들이잖아요. 에고를 터는 이런 작업이었던 거예요.
우주 신으로 가기 위해서 에고를 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카르마 체업, 인간계에서 가지고 온 에고 카르마 체업을 이제 한 번 더 1차로 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색 장롱 안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갈색 장롱은 색깔이 게이트 날라가던 색깔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갈색이었어요. 40차원은 갈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엄마니 반배엄 이렇게 여러 번 읊조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가 많아서 어쨌든 이때 용서를 구해야 업을 쌓았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만 할 그런 인간계에서 살아오면서 50년 넘게 많은 죄를 지었던 거죠. 업을 쌓았던 거죠. 어쨌든 이때 부모에 대한 효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깨달음, 해탈, 이런 거 좀 더 의식이 좀 더 머물렀고요. 이제 야차가 들면서 점점 더 이 효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사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좀 더 체계화 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겪는 과정이 바로 이 야차 과정이에요. 봉황으로 올라서는 과정이에요. 예. 간다르바로 올라서는 과정이에요. 야차가 이런 육식이 허용돼서 용맹스러워져야만 봉황의 단계로 넘어가지는 단계라는 거. 간달바 단계로 넘어가진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도움되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뭐가 선물로 주어지냐면요. 금성에 계신 금성 우주 아버지를 뵙게 됩니다. 예, 금성. 굉장히 황금의 세상입니다. 예, 골드 차원입니다. 예, 41차원은 굉장히 골드 차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신 후광매가 들어왔어요. 예, 야차가 되고 나서 전신 후광바 대리석 위에 아주 단단하게, 이 대리석은 저예요. 이 골드 후광배가 바로 저고, 예, 저 뒤에 후광배가 들어와서 제가 하루 종일 그렇게 쫓아다녔으니까요. 저녁 늦게까지.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구 어머니로부터 생명수 받고 즉 우주로 올라가는 의식을 가졌던 것이 바로 저의 야차 과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재미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교의 사천왕들에 대해서 모습도 기괴하고 무섭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예. 하나도 무서울 거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서움, 공포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의 내면에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내면의 의식 상태가 이렇게 홀로그램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라는 거 말씀 드리고요. 겁먹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제가 야차를 했기 때문에 이 건달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열의 8부 중이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 건달바 드는 과정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건달바 과정은 좀 초기에 좀 들어오고요. 이 건달바랑 긴나라랑 샹음의 신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두 개가 좀 비슷하고요. 사실은 건달바보다는 김나라가 더 먼저 들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김나라가 들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즐거워져요. 예. 향음의 신이 나의 기쁜 마음이 충만한 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김나라가 먼저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건달바가 먼저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릴 때 건달바가 언제 드는지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차 과정은 여러 가지 불교의 야차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건데요. 그런 거 옛날 몇천 년 될 거 시대 들어봐요, 여러분. 귀에 들지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야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야차의 특징은, 야차는 불교에서 귀신의 일종이다. 예. 비록 악기로도 나타나곤 하지만 어떤 야차는 불법을 수요하는 신으로 약사열의 야차 8대장이다. 예.
고대 인도 신화에서도 야차는 두 가지 형상으로 나타난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그 하나의 무시무시한 귀신의 일종이긴 야차이기도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온화하고 아름다운 풍요의 신의 모습인데 후자가 전자보다는 훨씬 역사가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아름답고 풍요의 신이라 이거예요, 야차가. 그래서 이 야차 내가 육식을 했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에너지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내가 좋은 곳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영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온화하고 풍요로운 곳에 사용하시면, 자애로운 곳에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아미타불의 모습이지 뭐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야차는 북방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제보의 신 쿠베라 부하로서 나찰과 더불어 여러 신과 제보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긴 하는데 여기서 온화한 모습과 흉측한 모습 두 가지 얼굴을 나타내고 있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용맹스러우면서 불보살짓하고 굉장히 그런 용맹스러워야죠. 그래야 그런 사기들을 물리치죠. 저는 이때 그 코로나 새끼 만나가지고 단판을 쳤거든요. 그런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차의 산스크리트 명은 약사인데 약차, 열차 다양하게 음역되어 있다. 흉악한 모습은 한 기신으로는 야차는 사람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기를 좋아하며 질풍처럼 민첩하게 달리고 포악한 진물을 춘다. 예. 그래서 그를 일러 첩질귀, 경첩, 용건, 포악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그렇다면 그는 원래 아수라의 무리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야차의 수요는 무지무지 많아서 수백 명에 달하지만 8대 약차 대왕이 그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이들 야차는 지상에 사는 지야차, 공중에 사는 공야차, 지상과 공중 중간 지점에 거처하는 전야차로 분리되며 각자의 능력이나 활약의 강도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누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굉장히 무서운 전사짓 하는 거랑 육식하는 거랑 한 번은 제가 좀 저를 공격한 우주에서 뭐가 와서 저를 공격을 했는데 제가 그놈 찾아가서 황룡이었으니까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우주선 자체를. 예, 예. 이렇게 굉장히 포악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포악성을 그 절대계에서 의로운 일은 의롭게 사용을 했고요. 나쁜 곳에는 강력하게 단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야차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귀신으로 무시무시한 야차의 모습은 인도 2대 서사시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의 재미난 이야기 속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중적이잖아요. 예. 저희는 각성하면서 굉장히 다중적인 성격, 성향의 모습을 띄우고 저도 제가 재각성하면서 저는 그 전에 원래 늘 평온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화도 잘 안 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재각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중이가 많았나 내 인격체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제가 포악했다가 뭐 화냈다가 울었다가 뭐 웃었다가 아무튼 엄청난 감정 산염체들 에고를 터놓은 과정이 바로 이 야차 과정 진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 봉황이 되기 전에 이런 감정 산염체들 모두 다 털어요. 털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야차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면의 끝없는 윤회의 반복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알아차림하게 합니다. 이 야차 과정이. 그래서 이 야차 과정에서 보면 그 안에 호법신들이 제3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홀로그램들이 어떤 때는 보호자였다가요. 때로는 이제 스승님이었다가 때로는 또 막 다중적이었던 괴물들이었다가 아무튼 신비적인 현상을 많이 경험하시게 돼요. 예. 그냥 여기서 야차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중적인 존재구나. 나의 내면이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나의 그 감정과 정신에 나의 모든 세포에 묻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알아차림하고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육식이 허락하시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가 내가 이제 야차가 되는 과정이었고 이제 내가 이 그 모든 무서움과 공포 이런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내가 이제 좀 차원이 올라섰다. 그래서 이 봉황의 단계로 내가 들어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라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제 가지는구나. 근데 이제 가로라로 가기 전에 건달바가 와야 되거든요. 이 건달바가 오는 과정은 다음 주 수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주말이나 제가 또 시간 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영상 어려운가요? 이만하면은 괜찮은가요? 저는 설명을 좀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박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주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하고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눈 색깔 굉장히 종류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갈 때 게이트 막 날아가거나 뭐 훅 빠지거나 뭐 막 그러잖아요. 그 제3의 눈 색깔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그게 바로 그 게이트 색깔인 거예요. 아지나 별들일 때도 색깔, 남블루색일 때도 있고 골드 차원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말한 그런 빨간 차원, 보라 차원, 노란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 구멍을 유심해서 보시면 그러고 난 그 다음 자각몽이나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요거는 요 차원에서 나한테 이것을 알아차림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제3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3눈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고 나의 우리가 그 고단히 우리 각성자들을 고단히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가볍게 다가가시면 됩니다. 예, 덥습니다. 33도예요. 에어컨 틀어야지. 지금까지 갱이어였고요.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예, 다음엔 건달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항상 무식해도 죄송합니다. 예, 나름 공부를 좀 하는데 이게 뭐 제가 무슨 뭐 어디 찾아가서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뭐 그런 사람 주변 머리도 못 되고 저는 약간 좀 하는 일이 좀 절대에서 하는 일이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 저의 에너지를 쌓았다가 그곳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너무 지식방편을 높게 쌓으려고 노력은 하진 않는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공부해 나가니고요. 어차피 이거 급할 거 없어요. 우리도 수십 년씩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뭘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편안한 삶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